안녕하세요. 당신의 귓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김종민 지음,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펴낸 일은 배신하지 않는다입니다. 구글에 다닌다고 하면 그 실력에 대해선 누구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대학 졸업장도 없이 진짜 실력만으로 구글에 입사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하기도 했었고 재수해서 들어간 대학에선 배움이 즐겁지 않아 자퇴를 하고 마냥 놀 수만은 없어 PC방 알바도 해보고 직장 생활을 거쳐 구글에까지 입사하게 된 그의 스토리 안에는 결국 구글에서 입사 제의를 받을 만큼의 실력을 쌓아온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벗어나 오로지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실리콘밸리에 입성한 그의 이야기. 일은 배신하지 않는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970년대 미싱사와 내 모습. 1970년에서 80년대엔 그 당시 경제의 주축이었던 미싱 공장, 즉 옷을 만드는 공장이 많이 생겼다. 젊은 여공들이 돈을 벌기 위해 시골에서 상경해 좁은 미싱 책상에 앉아서 천에서 나오는 먼지를 마시며 밤낮으로 일하는 것이 흔한 풍경이었다. 나 역시 어릴 때 미싱 공장에 대한 추억이 있다. 비가 오면 엄마가 다니시던 공장의 셔틀버스 정류소에 우산을 들고 나가 엄마를 기다렸던 것과 재봉 기계의 큰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손에 붕대를 감고 집에 오셨던 엄마의 모습도 기억이 난다. 소라 푸른 소라나 사계 같은 노래들을 들을 때면 그 시절 여공들의 생활에 감정이 이입되곤 한다. 하루는 밤샘 작업을 하느라 늦은 시간에 사무실 책상을 무심코 보는데 1970년대에 미싱사로 일하시던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 역시 여공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젊었을 때 재봉 기술로 뭔가를 만드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더 잘하기 위해 밤을 새우며 일하셨다고 했다. 그때 엄마의 모습이 지금 서울의 좁은 책상에 앉아서 모니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마시며 밤낮으로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내 모습과 겹치며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엄마의 재봉 기술은 시대가 바뀌고 공장의 자동화와 중국의 값싼 생산력 등에 밀려 한국에선 이제 수요가 그다지 없는 기술이 되었다.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니 나 역시 지금은 플래시라는 기술로 그럭저럭 먹고 살고 있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이 기술이 필요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두 가지 해결책을 생각해서 실천에 옮겼는데 이는 사실 이 책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다. 첫째, 플래시라는 특정 기술이 아닌 나만의 내공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다. 세상엔 플래시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플래시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플래시를 열심히 공부해 뛰어난 플래시 개발자가 되기보단 디자인, 모션, 화면 전환, 그리고 유저 인터랙션 등의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초점을 개발 언어에서 콘텐츠로 옮긴 것인데 웹사이트의 디자인과 모션의 디테일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사용자가 어떻게 편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을지, 메뉴 클릭 시 나오는 모션은 어떤 게 제일 직관적인지 등을 더 연구했다. 거기엔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은 항상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한 가지 기술에만 의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듯이 플래시라는 기술 또한 언젠간 대체될 것이니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나만의 내공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쌓인 내 실력은 후에 플래시 시장이 죽고 HTML5가 대세가 되었을 때도 내가 뒤처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둘째는 크게 보고 눈앞의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당장 눈앞의 연봉, 직급 등에 연연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승진을 위해 윗사람에게 아부하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실력을 쌓고 싶었다. 즉, 이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연봉을 많이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성장한 모습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기 위해선 좁은 시야로 눈앞의 작은 것을 가지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오직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싶었다. 일에만 집중하자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평소 시계나 반지 같은 손을 움직이는데 걸리적거리는 액세서리는 하지 않고 옷도 편하고 빨리 입을 수 있는 운동복을 즐겨 입는 이유다. 그리고 그 생각은 현재 연봉, 직급 등에 연연해서 회사를 쉽게 옮기거나 하지 말자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혹은 내가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중요하지. 연봉 몇백만 원을 더 받으려고 회사를 옮기는 것이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내 직급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회사를 옮기게 되면 또다시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한국에서 이직을 자주 하지 않고 한 회사에서만 4년 동안 다닐 수 있었던 이유다. 게다가 그 당시 나는 인맥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한창 텔레비전이나 뉴스에 누구누구의 미친 인맥 같은 말이 유행하던 때였다. 당시에 나는 인맥은 세상에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찾는 비겁한 방법이며 동등하지 않은 인맥은 민폐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내 생각은 나 자신을 더욱 고립시켜 작업에만 몰두하게 했다. 즉, 동호회나 세미나 같은 모임에 참석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맥을 쌓는 것에 시간을 쓰는 대신 혼자 방 안에서 자신을 스스로 갈고 닦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나는 항상 언젠간 꿈의 무대인 퍼스트본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언젠가는 이루어질 꿈으로 생각했지 막상 나에게 와닿진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 영어라는 큰 언어의 장벽이 있었고 당시 IT 업계에서
해외 취업이 흔하지 않아서 관련 정보를 얻는 것 또한 쉽지가 않아서였다. 그런 내가 본격적으로 해외 취업을 준비한 계기는 한국에선 더는 성장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였다. 대부분 회사에선 열심히 일하던 작업자 시절을 지나 경력이 쌓이고 연봉이 올라가면 관리직으로 이동한다. 그 사람이 갖춘 전문성과 내공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단 높은 연봉의 관리자 한 명이 저렴한 연봉에 신입 인력 여러 명을 관리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회사 측에선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한 분야의 정점인 장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만큼 관리자로 승진하기보단 내 분야에서 통달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든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있는 미국의 뉴스를 접할 때면 저런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해외 취업을 결심하고 준비한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뭔가를 만드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였다. 1970년대 미싱사였던 어머니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작업자로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선 좁은 우물이 아닌 큰 바다로 나가야 할 시기라고 느꼈다. 영어도 못하고 유학은커녕 미국에 가본 적도 없는 나였지만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2009년 연말 29살의 겨울, 그렇게 해외 취업을 위한 첫걸음으로 새로운 포트폴리오 제작에 들어갔다. 해외 취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포트폴리오와 이력서. 취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포트폴리오다. 특히 외국의 경우 학력이나 경력보다 실력을 증명하는 포트폴리오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디자인한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면 더 좋지만 비헨스나 드리블 같은 온라인 포트폴리오 서비스에 꾸준히 본인의 작업을 올리며 온라인 명성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지 심사관이 세계 각국에서 오는 모든 포트폴리오의 링크를 다 자세히 읽어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땐 본인이 꼭 보여주고 싶은 것 위주로 하는 것이 좋다.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듯이 이력서 또한 정해진 양식이 없다. 한국에선 정해진 이력서 양식을 내려받아 사진, 이름, 나이, 가족관계 등 자세한 개인정보를 적어서 제출하는데 미국에선 이런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름과 본인 소개 내용, 연락처, 스킬, 경력 등을 적절히 서술하면 된다. 연락처는 글로벌하게 정하는 것이 좋은데 한국 계정의 이메일보다는 Gmail과 같은 전 세계인이 알 수 있는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지원하기. 평소 가고 싶었던 회사에서 채용 공고가 나온다면 포트폴리오와 이력서를 준비해서 이메일로 지원한다. 링켄딘 같은 서비스에 본인의 정보와 관심 직종을 올려두면
리크루터에게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한다. 미국의 많은 회사에서 인턴십을 운영 중인데 인턴십의 장점은 정직원보다 채용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풀타임 잡의 경력직의 경우에는 많은 조건과 역량을 증명하는 자료, 비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현지로 바로 채용되기가 쉽지 않다. 인턴십의 경우 인턴십을 위한 비자가 따로 있고 채용 기준도 조금 덜 까다로우니 꼭 가고 싶은 회사의 벽이 높다면 인턴십을 통해 취업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방법을 노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인터뷰와 영어. 지원한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우선 전화로 인터뷰를 시작한다. 큰 회사의 경우 전화 인터뷰 후 합격을 하게 되면 지원자를 직접 본사로 불러 대화하는 온사이트 인터뷰를 보기도 하는데 이때는 왕복 비행기표를 보내준다. 인터뷰는 주로 본인이 했던 작업들을 소개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거나 기술 혹은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인터뷰하는 입장에서도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영어를 조금 못해도 크게 감점을 하진 않는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영어를 단어만 나열하는 수준으로 말하더라도 실력이 좋으면 상관없다. 그만큼 실력을 우선해서 본다.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를 본 영어 공부 방법은 원어민과의 1:1 과외였는데 수개월 동안 학원에 다니며 공부했을 때보다 1:1로 공부했을 때 실력이 많이 늘었다. 영어는 외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배워갈 수도 있으니 미리 겁먹고 해외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 저 해고되었나요? 한국에서 플래시 디벨로퍼로 일할 때 가장 꺼렸던 일은 바로 페이스북과 연동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었다. 페이스북은 개발자가 페이스북 연동에 필요한 접근을 허용하는 장치를 만들어 두고 사용법을 위한 문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그 문서라는 것이 영어로만 쓰여 있어서 읽기가 부담스러웠다. 게다가 당시에는 페이스북의 초창기라 한 달에도 몇 번씩 업데이트하는 바람에 어제까지 잘 되던 코드가 안 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그 당시 영어로 된 문서의 API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던 나에겐 가장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였다. 초반에 미국에서 진행했던 일 대부분은 페이스북 연동이 필요한 일이었다. 처음에 일할 때 이것만은 시키지 말았으면 하는 일이 딱 4개 떨어진 것이다. 사전을 동원해 문서를 읽고 옆자리의 동료에게 물어가며 작업을 진행했다. 막상 해보니 영어라는 장벽에 지레 겁먹었을 뿐이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프로젝트를 하나 둘씩 진행하면서 나만의 노하우가 생겼고 나에게 가장 어려웠던 작업이 몇 번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어느새 쉬운 작업이 되어 있었다.
모든 일이 다 그런데 안 해봐서 어렵고 몰랐던 거지. 막상 시간을 들여서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일이 많다. 그러던 어느 날 팀의 동료가 페이스북 연동은 종민에게 물어봐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그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팀 내에서 페이스북 연동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일은 나에게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줬다. 뉴욕의 세계적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와는 다른 천재들일 것이다 라는 예상과 달리 그들도 나처럼 새로 나온 것은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동안 거인처럼 크게만 보이던 팀 동료들이 이때부터 나와 같은 수준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 서울에 대한 환상이 깨졌을 때처럼 말이다. 초반에 기죽어 있던 내가 이 일을 계기로 길을 펼 수 있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작업 하나를 끝낼 때마다 매니저에게 Am I fired? 즉, 저 잘렸나요? 라고 물어봤었다.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괜히 내가 만든 부분이 부족해서 나 혹시 해고되느냐라고 물어본 것인데 내가 초반에 얼마나 기죽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다. 그 당시 나의 매니저였던 데커는 아직도 이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라며 웃곤 한다. 외국 회사에서 느끼는 차이점과 조심해야 할 것들. 처음 뉴욕으로 출발할 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와이프와 둘이서 낯선 땅, 낯선 사람들에 대한 걱정에 마음을 졸였었다. 하지만 막상 와서 겪어보니 사람 사는 곳은 어느 곳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예의 바른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이곳 역시 매너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를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분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은 한국에만 있는 모습인 줄 알았지만 이곳에서도 노약자분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바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인 배려라는 것인데 굳이 예라는 동양적인 개념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비슷한 외국일지라도 한국과 아주 똑같을 수는 없다. 가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다르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다. 겸손함은 이제 그만. 나는 겸손함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한국인이다. 누군가 나에게 너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속으로는 아, 나 정말 잘해 라고 생각할지라도 입 밖으로는 아니에요. 운이 좋았을 뿐이죠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이런 습성을 몸에 밴 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자기소개를 하는 자리에서 나는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열심히 한다고 했더니
뽑아주더라 라고 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누군가 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실력이 없지만 뽑아만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뽑힌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시에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뿌린 씨앗이었기에 그 일을 교훈 삼아 좀 더 자신감 있게 표현하기로 마음먹었다. 겸손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통하는 미덕이지만 지나친 겸손은 자신감 부족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칭찬을 해준다면 겸손보단 칭찬에 대해 고맙다고 대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의견은 자유롭게. 한국에서 일할 땐 몇 안 되는 직원들끼리도 직급을 나누고 존칭을 사용한다. 그리고 자신보다 높은 사람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냈다간 건방지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종종 있다. 즉, 옳고 그름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친분이나 상하 관계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서는 조금 다른데 모두들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데 거리낌이 없다. 예를 들어 내가 낸 의견에 격렬하게 반대하다가도 회의가 끝나면 뒤끝없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낸 의견일지라도 본인의 호불호가 아닌 의견 자체를 기준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거기에 막 입사한 인턴이 전체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면 한국에서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했던 내 모습과 비교돼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특히 미국에선 회의를 할 때 의견을 내지 않으면 내 의견에 동조하는 내 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내가 구글에 간 이유. 와이프가 내게 말해준 직업에 대한 정의가 있다. 직업을 고를 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직업은 자아 실현인 동시에 남을 도우며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대학을 가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학을 가는 이유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인데 나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직업을 찾을 자신이 있었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그건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생각이죠 라는 반문을 들었다. 아마 그와 나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서일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직업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학을 순수한 학문 연구의 장이라고 한다면 그 학문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직업의 개념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대학 교육이 없어도 잘할 자신이 있었을 뿐이지. 특별히 대학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크리에이티브 필드에서 9년 정도를 일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내가 하는 일도 너무 재미있고 좋지만 좀 더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을 쌓고 싶다. 그동안 나는 크리에이티브한 웹사이트를 주로 만들었다. 프로젝트를 의뢰받아 신기술을 적용해서 보기에 멋진 작업들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작업들의 단점은 생명력이 짧고 타깃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몇 개월 뒤엔 새로 쏟아지는 제품들에 묻혀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만다. 물론 단기간에 잊힌다고 해도 크리에이티브한 작업들은 그만의 매력이 있다. 나 역시 그런 작업들을 좋아한다. 하지만 좀 더 오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었다. 그런 작업의 경험이 내가 가진 크리에이티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아직도 믿고 있다. 그때쯤 구글에서 연락을 받았다. 구글의 소울인 구글 웹사이트의 미래 모습을 만드는 일이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이 구글 검색을 사용하고 도움을 받는다. 그런 구글 웹사이트를 발전시키는 일이라면 수십억 명의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플래시 디벨로퍼로 일할 때만 해도 내가 구글에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구글은 플래시 웹사이트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플래시를 사용해 인터랙티브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포지션은 구글에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내가 플래시 디벨로퍼가 아닌 인터랙티브 디벨로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고 구글이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구글 인터뷰 때 나는 인터뷰어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내가 예전에 플래시 개발자였을 때 세계 최고의 회사인 구글에 지원해보고 싶었지만 구글은 플래시 디벨로퍼를 뽑지 않아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보고 있다. 인생은 앞날을 알 수 없어서 정말 재미있는 것 같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다. 프론트엔드 개발과 백엔드 개발 중에서 어떤 걸 할까요? 백엔드 개발이 돈을 더 많이 번다는데. 지금 유행하는 기술, 돈이 되는 기술은 언젠간 바뀌기 마련이다. 그것보단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약 돈이나 유행을 쫓아 일을 했다면 지금의 내 모습으로 성장하진 못했을 것이다. 삶의 목표. 구글에 가면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말은 목표가 구글이고 구글이라는 회사에 입사하면 본인의 삶이 달라질까요? 라는 말인데 사실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구글이 꿈이거나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이 세상에 완벽한 회사는 없다.
밖에서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회사도 막상 들어가서 일해보면 단점이 보이기도 한다. 구글도 마찬가지다. 나에게 구글은 너무나 좋은 회사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고 말하긴 힘들다. 전 세계 구글 직원은 약 5만 명이나 되는데 이들과 경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구글이라는 회사에 올 정도면 본인도 어디서 잘한다는 얘기만 들었을 텐데 막상 와서 하는 일은 눈에 띄지 않은 일인 경우도 있다. 내가 좋은 팀, 좋은 프로젝트, 그리고 좋은 매니저와 일한다고 해서 다른 5만 명의 직원 모두가 그렇게 일한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그래서 목표를 달리해야 한다. 내가 구글에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같은 회사가 나를 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다. 내 실력이 구글에 갈 정도로 충분해지면 구글 입사 여부는 더는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 굳이 구글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회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회사는 성장의 도구이지 삶의 목표가 아니다. 특정 회사에 입사한다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그 회사에 불합격하거나 해고된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대학도 마찬가지다. 내가 인류대에 갔다고 인생의 승리자가 아니듯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구글을 떠나 벤처를 시작하는 분과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분의 말에서 기억에 남았던 것은 나갔다가 잘 안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죠 였다. 구글에 운이 좋아 합격한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입사한 사람에게는 다시 구글에 입사하는 것쯤은 힘든 일이 아니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회사를 나가 창업을 하거나 관심 있는 벤처기업에 합류해서 해보고 좋은 경험을 쌓은 뒤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다. 그들에겐 대기업이 인생의 목표도 아니고 종착점도 아니다. 대기업에서 얻지 못하는 경험을 나가서 해보고 자신을 성장시킨다. 나 역시 구글을 목표로 노력하진 않았다. 심지어 내가 먼저 지원하지도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꾸준히 노력한 결과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적인 기업에서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시작. 어린 시절 할아버지 댁에 놀러가면 옥상에 할아버지의 창고가 있었다. 일종의 공방 같은 것으로 거기에는 나무나 철판 조각 같은 재료들과 칼, 톱, 사포 등 각종 공구가 가득 있었다. 하루는 그 공방에서 가져온 재료들로 연을 만들어 주셔서 바닷가에서 연 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다. 이런 할아버지처럼 아버지도 기술자이신데 집안의 인테리어를 리모델링 하는 일과 옷을 만드는 재단사 일을 하셨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재주가 많으셔서 전기, 도배, 목공, 페인트, 재단, 미싱 등 여러 명이 해야 하는 일을 혼자 다 하시곤 하셨다. 나 역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닮아 손재주가 좋고 뭔가를 만드는 것을 즐긴다. 나의 손재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돈보다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중학교 땐 용돈을 벌기 위해 아버지를 따라가 일을 도왔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나와 형에게 일해주고 욕먹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사소한 일이라도 맡아서 하기로 했으면 대충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해라 라는 뜻이었다. 아버지의 경험에서 나왔던 이 가르침은 지금도 내 가슴에 남아서 내가 일하는 습관을 만들어줬다. 작은 것 하나를 만들더라도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면 그런 모습이 쌓여서 신뢰를 만들고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한다. 덕분에 어느 회사를 가든지 항상 일 잘한다는 말을 듣곤 했는데 서울에선 어떤 일을 시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뉴욕에선 기획자가 뽑은 같이 일하고 싶은 개발자 1위, 실리콘밸리에선 종민은 사람이 아닌 제다이, 유니콘, 닌자다라는 평을 듣는 이유일 것이다.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할 때 영화를 봤던 시기가 있었다. 히치콕, 조지 로메로 같은 유명 감독의 작품부터 고전 명작들을 잠도 안 자고 닥치는 대로 봤었다. 특별히 영화 광이라서는 아니었다. 그 전까지는 박스오피스 영화나 토요 명화 같은 특집을 주말 저녁에 시청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시간이 흘러도 존경받는 대가의 작품은 어떤 부분이 다를까라는 궁금증이 들었다. 분야는 다르지만 세월이 흘러도 꾸준히 인정받는 작품에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이때 본 영화 중 하나가 시네마 천국이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내 인생의 영화라고 생각한다. 나는 알프레도 아저씨 같은 멘토를 만나지 못했지만 영화는 내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느낌을 주었다. 포기하고 돌아오지 말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라던 대사는 부산에서 서울로 갈 때, 그리고 미국으로 갈 때 내게 스스로 하는 말이 되었다. 누가 나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나는 언제나 내 꿈은 장인이 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한 분야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인이야말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고 꿈꾸는 방향이다. 혹자는 장인을 돈도 많이 못 벌고 골방에서 방망이나 깎는 일이라며 깎아내리기도 하지만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될지 자신의 성장이 목표가 될지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 올 때쯤부터 약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다. 종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감사함 때문이다. 하루를 무사히 시작해서 무사히 끝낼 수 있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었음에 감사 기도를 한다. 내 일에서 행복을 느끼고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현실에 항상 감사한다.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온 나로서는 지금 현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2004년 24살 때의 여름. 집 앞에 강가를 달리며 이대로 포기하지 말자고 수없이 다짐했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나는 아직 2004년 여름의 다짐을 잊지 않고 있다. 고졸 학력의 PC방 알바였던 그가 포트폴리오로 구글에 입사한 과정과 삶의 이야기. 일은 배신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저자는 비록 대학은 나오지 않았지만 PC방에서든 직장에서든 성실히 일하고 자신의 성장을 목표로 해서 실력을 쌓아온 시간들이 분명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력이 있었고 쌓아온 커리어가 있기에 그것이 포트폴리오에 녹아들어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겠죠. 남들이 보기에 좋은 대학, 높은 연봉을 목표로 둘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의 성장에 목표를 두는 삶이라면 언젠가는 누군가 알아봐주고 내가 꿈꾸던 삶의 기회도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귓가에 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